경제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지금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 때문에 정부가 어제죠 긴급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돈이 돌지 않아서 힘드니까 돈을 조금 풀겠다 이런 취지죠. 맞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은 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게 가장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장사라면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장사라면 기업 공개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시장들이 모두 막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원랜드가 이제 레고랜드 이 채무 불이행 사태로 촉발됐던 트리거가 됐죠. 지금 어느 정도냐면 물론 뭐 금리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회사채 발행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신용도가 좋은 AA 등급의 3년 만기 무보증 우량 회사채로 꼽히는데 이게 5% 중반, 6% 육박하고 있는데요. 네. 연초만 하더라도 2%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려는 사람이 없다. 미달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우량 회사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미매각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CP는 단기어음이라고 해서 91일짜리 단기 자금 조달의 창구라고 할 수 있는데 CP 시장도 더 심각한데요. 연초 1%대였던 CP 금리가 지금은 4.2%까지 뛰었습니다. 네. 이게 이 4%를 넘어선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말 이후 13년 만에 처음인데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제 PF, 부동산 PF입니다. 부동산 개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상황 부실이 중소건설사는 물론이고 여기다 돈줄을 댔던 증권사들, 중소증권사들까지 이제 부도 루머가 나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처럼 이제 단기 자금 조달 시장이 이제 굉장히 경색 현상을 보이니까 어제 경제금융수장들이 모였습니다. 긴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려서 자, 이번 사태로 촉발된 자금 시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자금을 긴급 투입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 그러니까 레고랜드 이 채무 불이행 사태가 좀 도화선이 된 건데 채권 시장까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레고랜드 사태가 뭔지 좀 자세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게 5월 5일, 올해 5월 5일 어린이날 개장을 했어요. 네. 근데 이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은 2011년 강원도와 영국의 테마파크 조성업체 멀린 엔터테인먼트 그룹과의 투자 합의 각서로 체결되면서 시작이 됐어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문화재 발굴부터 시작해서 사업자금 갱사, 예산 이제 부족까지 착공 11년 만에 완공은 돼서 문을 열었는데 네. 문제는 그동안 투입된 돈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이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레고랜드는 개장을 했지만 문제는 강원도 산하 공기업인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이 레고랜드 개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강원도에 보증을 받아서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온 지난달 말 만기가 돌아온 이 채권에 대해서 강원도가 갑자기 2,050억 원에 달하는 만기를 갚지 못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결국 이달 초에 부도 처리가 됐고요. 야, 강원도 지자체가 지급 보증한 국고채마저 이제 이 부도가 났다? 이러자 지금 회사채 시장에서는 야 그러면 일반 회사채는 뭘 믿고 사겠느냐라는 불안감이 커진 겁니다. 네. 논란이 확산되자 강원도는 다시 이제 번복을 했죠. 2,050억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1월 말까지는 갚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시장은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네. CP 금리 굉장히 커졌고요. 금리 상승폭이 커지면서 지금 뭐 기업의 자금질이라고 있는 회사채 시장 거의 이제 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정부 대책을 보면 50조 원을 시중에 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곳에 어떻게 풀겠다는 의미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부터 당장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가동합니다. 채권시장 안정펀드라는 게 뭐냐? 회사채를 비롯해서 우량 기업의 기업엄, 금융채 등을 매입해서 기업의 자금 경색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요. 1999년 대우 사태를 비롯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가장 최근에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의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최대 20조 원 규모로 조성된 바가 있는데 네.
그 당시 남은 재원 1조 6천억 원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부터 가용자원을 투입해서 회사차 CP 매입에 사용을 하고요. 규모가 너무 적다. 이 규모를 이 금융기관들 십시일반으로 더 걷어서 20조 원으로 확대하고요. 두 번째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이 정책금융기관이 회사채 매입 규모도 당초보다도 2배 정도 더 늘려서 16조 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 PF 지원을 위해서 한 10조 원을, 또 유동성 위기에 처한 증권사를 위해서 3조 원을 각각 지원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게 지자체 보증어음이에요.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자체가 보증하고 있는 자산유동화 기업 어음에 대해서도 모든 지자체가 지급 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라면서 쐐기를 밝았어요. 이 얘기는 레고랜드발 이제 보증 이행 거부에서 발생한 이 경색 시장을 좀 차단하겠다라는 건데, 현재 13개 지자체에서는 약 26개 프로젝트 1조 700억 원 상당의 보증이 지금 진행되어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시장 불안을 잠시나마 좀 해소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 뭐 고금리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50조 원 풀어서 회사채 사주고 긴급 프로젝트 PF 보증 확대해주면 뭐 건설사들 그리고 중소형 증권사들 단기 자금 시장 경색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크게 한 3-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우선 규모 측면에서 50점 플러스 알파라고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미 부동산 프로젝트만 100조 원이 넘습니다. 네. 거의 단기까지 합치면 150조 원 규모여서, 그리고 신뢰가 너무 무너졌고요. 그리고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공적 자금 투입으로 이게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회사채 시장은 이제 수요와 공급 시장에서 지금 공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당장 한전 올해 적자만 30조 원이에요. 한전은 회사채를 여기서 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기업은행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국가가 보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이 예정돼 있어요. 여기에다 후순위로 밀립니다. 민간 기업들의 경우에는, 금융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채권시장 경색의 주원인은 이미 발행 예정돼 있는 물량이 너무 많다라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정책의 미스매치예요. 지금은 자금 경색 때문에 정부는 돈 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한국은행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적 미스매치도 문제거니가 또 하나는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정책 자금으로 지금 사실상 건설사하고 증권사를 지원하는 형태예요. 네. 이에 대해서 논란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자,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이 때문에 언발에 오줌 누기식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공사를 재개했던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 구하기에 실패해서 건설사들이 뭐 대출금 지금 7천억 원 정도 되는 규모를 나눠서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수익성이 보장됐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라는 게 신용을 담보로 하지 않아요. 이 미래의 분양 수익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네. 둔촌주공은 단군일의 최대 건설 사업이에요. 누구라도 갖고 싶어하는, 누구라도 입주하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조합 시공단 간 이제 갈등 때문에 6개월 정도 건설 중단됐었죠. 지난 17일 공사가 재개되긴 했는데 문제는 사업비 조달 문제가 또 난항입니다. 이 증권사들은 오늘 28일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사업비 7천억 원 플러스 여기다가 한 1,250억 원 더 이제 해서 8,250억 원의 자산유동화 기업 어음을 발행하려고 했는데 투자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네. 결국 보증을 선 시공단들 여기 4개 건설사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현대건설 비롯해서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자체 자금으로 7천억 원을 일단은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초 일반 분양 예정돼 있는데 건설사들 그때까지는 이제 공사비를 건설사들이 자체 자금으로 이제 조달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4대 건설사가 7천억 원에 대해서 적게는 1,600억 원, 많게는 2천억 원 가까이를 분배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얘기는 뭐냐? 일단 내년 일반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사채 시장의 찬바람이 결국 소비자한테도 전가된다는 게 문제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여기 롯데건설이 시공 능력으로 따지면 8위예요. 근데 여기 비상장사거든요. 네. 요번에 이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2천억 원 유상증자 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추가로 향후 자금 경색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 계열사인 롯데케미칼로부터 5천억 원의 자금까지 빌렸는데 비상장사의 롯데건설이 최대 주주인 롯데케미칼로부터 자금 빌리자마자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지난 주말에 5% 가까이 빠졌어요. 네. 그리고 이 주식시장에서는 일부 건설사들이 중소형 건설사들이 파산할 것이다라는 루머까지 나돌았어요. 그러자 금융당국이 루머 엄벌하겠다라고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건설사들의 위기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사업비 조달 문제나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회사채 대란이 장기화하면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사실 그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계속해서 좀 글로벌 금융 이후 최악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이제 정책적 미스매치를 얘기했는데 연말까지도 미국은 계속 금리 인상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11월에는 빅스텝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늘 해왔는데 네. 문제는 정부가 지금 결국은 이제 이 자금시장 조달을 위해서 50점 플러스 알파 돈을 풀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자 그러면 이 한은의 변수가 또 생긴 거예요. 한은은 그동안은 이제 11월, 이제 10월과 11월 미국의 스탠스를 봐가면서 이제 빅스텝을 할지 아니면 베이비 스텝으로 갈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회사채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정부가 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이 시장을 방치하게 되면 중소건설사, 증권사, 금융시장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걸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한은의 이제 이 총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빅스텝이 아니라 11월 마지막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는 베이비 스텝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네.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자금 시장 경색 우려가 지금 큰 상황인데 시중은행의 전세대금 대출 금리가 지금 뭐 7% 넘어서 8%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이어서 이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이제 7%를 뚫었습니다. 한 달 새 적게는 0.2%, 많게는 네. 0.5% 가까지 올랐는데요.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임이 7% 올랐고요. 그리고 변동금리 대출도 7.3%, 고정금리도 7.6%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계속해서 공격적 금리 인상 기조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한은 역시 등 떠밀려서 큰 폭의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만에 하나 정말 한은도 빅스텝을 가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 연말 대출 금리는 8%를 넘어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네.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의 94%가 변동금리예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은 안심전환 대출 대상에서 빠졌어요. 네. 정부가 지금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전세자금 대출은 제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정말 다음 달에도 한국은행이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릴 경우 전세대출 금리가 추가로 오르게 되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또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신용융자 이자율은 10%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뭐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금리가 올랐다 하더라도 거기다 가상금리를 덧붙여서 신용융자 금리 10% 넘었다는 건 좀 과하거든요. 네. 지금 이 신용융자 금리라는 건 증권사들이 이제 투자자들한테 주식 매수 자금 빌려주는 일종의 대출 성격인데요. 네. 이게 두 개 증권사에서 이미 10%대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이자율이라는 게 이용 기간, 고객 등급에 따라 조금은 달리 적용이 되겠지만 현대차, 유한타증권의 경우에는 90일 초과하거나 150일을 초과하게 되면 두 자릿수 10% 넘게 지금 이자를 챙기고 있고 네. 이외 증권사들도 9%대예요. 거의 뭐 1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특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뭐 30일, 뭐 90일 이렇게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 7일 이하 단기로 이용하거든요. 이런 단기 신용거래 융자도 지금 7%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신용융자 잔고, 빚내서 투자하는 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로 올해 초 한 23조 원대에 이르렀던 신용융자 잔고 금액이 한 30% 가까이 준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담보 유지 비율이 떨어져요. 담보 유지 비율이 140%를 맞추지 못하면 증권사들이 임의대로 강제 매각, 이른바 반대 매매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반대 매매 계좌 수가 지금 한
주가가 급락하면서 3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례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이런 반대 매매에 대비하라라는 이제 이 경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는데 아마 상당 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물려서 주가에 물린 데다 비투했다면 이중고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뭐 금리가 많이 오르는데 빌려서 투자한 분들 정말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뉴욕 증시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지금 3분기 실적을 발표하죠.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너무 좋았어요. 네, 이유를 들어보니까 주요 지수가 2%대로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네, 연말 금리 인상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하면서 그야말로 안도 랠리였습니다. 국채금리, 그동안 고공행진하던 국채금리가 뚝 떨어졌어요. 네, 주간 상승폭으로는 6월 이후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뭐라고 보도했느냐. 11월 FOMC 회의 정례회에서 한 번에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단행한 이후 12월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계속해서 영원히 자이언트 스텝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는 단계적인 축소에 대해서도 얘기를 시작할 때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이번 주는 본격적인 어닝 시즌입니다. S&P 500개 기업 가운데 150개 기업, 30% 기업이 여기 지금 몰려 있는데요. 가장 주목해야 될 건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 그리고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이 실적 발표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애플을 잘 봐야 돼요. 애플은 지금 애플의 신제품 출시가 잘 안 먹히고 있어요. 네, 십사가 잘안 됐죠. 그래서 잘 안 돼서 생산량 줄이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내년에 사업 계획을 좀 축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IT 기업들, 특히나 애플은 사업장이 대부분 해외에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달러 강세의 영향을 잘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본국으로 돌아오는 달러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번 주는 미국 이외에도 일본 중앙은행, 캐나다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럽을 좀 주시해 봐야 돼요. 네. 유럽 중앙은행이 오늘 27일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유럽의 물가가 지금 2자릿수예요. 이걸 감안하게 되면 유럽이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도 이번 주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상당수가 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외부 변수는 좀 잠잠해졌어요. 일단은 미국의 국채 금리도 내리고 영국의 금융 불안도 조금 해소되고 있는데 문제는 국내 요인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국내 레고랜드발 회사채 시장 경색이 주식 시장으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중소건설사, 중견 이제 이 증권사, 여기다 리츠라고 하는 복합 상품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정부가 이제 긴급하게 자금 투입을 결정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제적인 어닝 시즌입니다. 24일 현대차를 비롯해서 25일엔 기아차가 26일에는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이 27일에는 삼성전자가 지지난주 발표한 거는 가이던스였고요. 실제 실적은 27일 발표가 되고요. 네. 8일에는 LG전자가 예정이 돼 있는데 반도체 업종은 이미 한파가 심해요. 네. 실제 메모리 가격 내리고 있고요. 지금 감산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의 잠정 영업이익이 32% 줄어들었는데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업만 올인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의 영업이익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고가 나오고 있고요. 가전도 좋지 않습니다. 전 세계 경기 둔화 침체로 가전이 잘 안 팔려요. 특히 기대하고 있는 건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거든요. 네. 배터리 업체의 경우에는 지금 그나마 전기차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의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2자릿수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네. 자동차 업체들도 그다지 썩 이제 좋을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일단 이제 실적 장세를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